자, 9월 마지막 주 시황입니다. 예, 다음 주가 연휴죠. 그래서 화요일까지 좀 대응을 잘 해야 돼서 좀 일찍 올려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지금 화요일 장 막판에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외국인 선물 동향을 참조하셔가지고, 그걸 보고 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월화 외국인 선물 또 대거 매도로 늘어난다, 코스피 선물. 그러면 좀 더 조심하고, 아니면 또 대거 매수로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조금 투자 비용 늘리고 그런 식으로 대처하고 연휴를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5일선 회복을 했습니다. 5일선 회복해서 사실 이날도 회복했는데 너무 살짝 회복해서 그랬고요. 지금은 조금 더 크게 회복을 했고요. 저희는 사실 이 5일선 여기 깨질 때부터 5일선이 가장 붙은 요 빨간 선이거든요. 그래서 요때에 인버스를 늘렸던 분들, 그분들은 5일선 대응하셨던 분들은 일부 5일선 인버스를 뭐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단 아직 61선과 21선, 21선보다 제가 24일선, 24일선을 보자고 했죠. 추세선은 이 보라색 선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지 못하는 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막말로 여기 헤딩하고 정확히 떨어진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제가 말했듯이 여기가 고점이라고 해도 정말 헷갈리게 한 다음에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요. 여기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헷갈리게 하려면 또. 이러고 올라주면은 깔끔한데 넘는 듯 하다가 이렇게 또 크게 꼬라박거나 하면은 정말 헷갈리게 되는 거죠. 나스닥은 헷갈리게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것조차도 너무 반드시 이 샷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여기를 통과하면은 그때 덮컨샷이 나올 때 요거는 뭐 그때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아직은 24에서 추세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은 하시고, 인버스 일부는 가져가셔야 되는데, 단 여기 5일선 대응하고 21선 24일선 대응하고 61선까지 대응했으면 인버스가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5일선에 대응했던 것만큼은 다시 재매수로 대응하면, 뭐 다시 깨지면 그때도 다시 늘리면 되죠. 여기서 다시 깨진다,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평선대로 대응하셔도 돼요. 아니면 5일선, 21선이나 24일선, 61선 세 가지를 가지고 10%씩 하던지, 아니면 24일선이 좀 크니까 여기에 인버스를 한 20에서 30%를 배당하던지 그러셔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인버스 우위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더 헷갈리게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인버스 우위는 장기 추세 이탈한 후에나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의 인버스는 우리가 한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리스크 해지 차원,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외국인은 우리나라 선물, 코스피 선물을 미니 선물 합쳐서 한 300대인가요? 대략 한 3,300억 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젯밤에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이 좀 오르지 않겠나 조금 느낌은 왔죠. 얘네들 워낙에 이제 디테일하게도 이렇게 해먹으니까. 그러나 뭐 이게 아직은 보세요. 선물이 아직은 2천억대 매도 우위입니다. 외국인. 물론 롤오버가 조금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롤오버가 아주 크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적당히 들어왔고,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좀 많이 한 편이고요. 다운은 1.34%, 좀 커 보이지만 사실 1.34%좀 적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낮에, 금요일 낮에 외국인들은 코스피 선물을 좀 매수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알고 매수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나스닥, 다운나스닥 좀 오르고, 그러면 또 월요일에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이게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 정확히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도 상관성을 보인다 할 정도로, 하루도 상관성이 보인다 할 정도로 조금 얘네들은 뭔가 알고 뭐 지금 크게 움직일 때는 연관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 그 매수가 선현물 베이시스에 의한 것일 때는 조금 봐야 되는데, 이 선물과 이 현물 지수의 가격 차이에 의해서만 303.57, 이 정도로 차이는 베이시스로 인한 매매가, 무슨 얘기냐면 선물 가격 예를 들어 한 300 정도로 너무 낮게 되면요, 이 둘의 차이 때문에도 매수를 합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 둘의 차이가 너무 크면은 그것 때문에 선물과 현물을 이제 그 차이만큼 매수하는 또 기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여러 매매 기법이 있고요. 지금 차이로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럼 지난 일주일간 코스피 외국인 매수를 보겠습니다. 역시 지난 일주일만 해도 개인이 1조 7천억 매도했고 기관은 1조 원 매도했고 외국인도 4천억 매도하였습니다. 기관의 매도가 최근 들어서 더 크다는 사실. 코스닥도 역시 개인만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기관은 6천억, 외국인은 800억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뭐 그렇게 크진 않네요. 선물의 경우는 뭐 당연히 외국인이 많겠죠. 지난번에 하루에 막 1조 원 가량 매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6,979억. 그러니까 외국인도 선점을 합치면 이번 주에 꽤 매도를 한 겁니다. 그죠? 코스피도 한 4천억 매도했고 하니까요. 근데 선물 같은 거 기관은 또 8천억 또 매수를 했네요. 즉 개인들은 주식에 지난 일주일 동안 또다시 2조 5천억 넘게 2조 6천억 가량을 질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코스피 차트는 일단 좋지 않습니다. 모두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고 이제 60일선마저 깨고 내려온 상태죠. 그래서 좋진 않은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는 이 저점을 지켜낸다면 여기를 지켜낸다면은 이제 박스권이 형성이 될 수가 있죠. 일단 상승 추세는 이탈을 했지만은 다시 박스권을 만든 후에 재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봐야 되는데 근데 기관의 매도가 너무 심해지게 되면은 기관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신용 떨구려는 것 같죠. 기관들의 의도는 개인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수만 무조건 하락시키면 어떤 특정 종목을 개인 신용 많은 종목을 그냥 하락시키면요 그냥 반대 매매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니까요 신용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기관들이 아마도 누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신용 장고까지 솔직히 시황에 봐야 되는데 일단 그거는 스킵하고 제가 나중에 한번 봐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지지하느냐 못 지지하느냐 지지 못하면은 추가로 더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다운나스닥이 올랐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 만약에 월요일부터 오전장부터 당장 외국인들이 선물을 다시 5천억 이상 막 다시 매도하면서 또 다운나스닥 선물이 또 미국장 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안심하지는 마시고 미국이 올랐다고 안심하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월화에 그럼 요걸 회복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 60일선이라도 회복을 해야지 좀 안심을 하죠. 그리고 5일선도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월화에 이 5일선, 60일선, 21선까지 회복은 힘들 것 같고 5일선, 60일선 요거는 회복을 해야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다. 5일선 60일 회복 못한다. 그리고 외국인의 코스피 선물 매도가 더 커졌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연휴를 조금 계속 조심하는 상태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제 화요일 오후장까지 봐야 되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여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일단은 이것도 추세가 상승 추세가 깨진 상태라서 좀 뭐 투자 패턴은 뭐 다른 게 없죠, 여러분.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조금 뭐 이평선 이탈하고 했다고 해서 전량 매도 혹은 또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 전량 매도 이걸 자꾸 반복하게 되면요. 전량 매도를 반복하면 뭐가 안 좋으냐면요. 세금과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세금과 수수료가 한 달에 여러분 10번만 매매해도 1년에 한 30% 넘게 까여요, 여러분. 세금으로, 수수료로. 그러니까 전량 그게 아니고 그래서 인버스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50% 정도든 몇 프로든 간에 70%든 간에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하고 이렇게 50%를 어느 종목 좋은 종목 하면 그건 계속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 이평선마다 인버스를 2배 인버스를 활용하던 그냥 인버스를 활용하던 그거를 일부를 사고 팔고 10에서 뭐 30% 이런 2배 인버스 30%만 돼도 여러분 엄청납니다. 이게 그러면 하방 우위인데 그죠? 2배 인버스는 그래요. 50% 투자 비중에 1배 인버스 30%가 하면은 이게 30을 커버하니까 투자 비중이 사실상 20%랑 똑같은 거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정할 때 혹시 급반등하게 되면 또 주식이 더 많이 올 수 있거든요, 지수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버스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여러분이 먼저 예측하지 마시고 이평선대로 외국인의 수급대로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고요. 단 요즘에 기관의 매도 때문에 지수가 눌리는 측면이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외인이 빠져나가기 전에 기관이 좀 선수치는 느낌이 있어서 기관이 자꾸 외국인보다 먼저 이러면 또 외국인이 기관을 엿먹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